자, 돈키호테 1부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가정경제를 뒤흔드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돈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지 그 선택을 두 분의 경제 전문가에게 도움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우리 집 가정경제, 저축, 보험, 금융 상담받고 싶은 내용 있다 하신다면 돈키호테의 가정경제 전문가 두 분에게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재무 설계부터 노하우 전수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까지 전반적인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시는 두 분, 가정경제의 소찬휘, 김충남, 봉선미 전문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목요일의 남자 동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목요일에 여러분의 돈을 키워주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두 분? 네, 우선은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계의 고정적인 지출이 대출금 상환부터 보험 등 사실은 다양하죠. 특히 보험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입이 과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기본적인 보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험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너무 과하게 가입한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가정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보장이 너무 없다 보면 만에 하나 닥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아무런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보장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에 해당하는 순서를 잘 따라서 보험도 가입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네. 물론 각자의 상황이나 직업,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험의 최우선순위는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질병 또는 아파서 상해 또는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내가 낸 병원비의 100% 또는 70에서 80%를 이제 돌려받는 그런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네.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이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질병만 가입돼 있거나 상해만 가입돼 있거나 이렇게 하나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송석영님이 그런 질문 주셨는데 실손하고 실비하고 같은 뜻인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손해본 비용, 실제로 손해본 비용. 어디를 줄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네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손해본 걸 네. 줄이느냐, 그렇죠.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줄이느냐. 그렇군요. 자, 실손의 중요성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서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분발해야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당. 파이팅. 네. 치료력이 있으시거나 또는 사고 등으로 질병이나 상해 등 일부만 실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 고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실손 가입이 가능한지 심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해 실손밖에 없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질병 실손을 가입하시려고 보니까 유병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겠지만 유병자 실손도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시면 훨씬 또 혜택이 있거든요. 좀 미리 알아봤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좀 하게 돼서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실손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실손을 가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뭡니까? 네, 실손이 가입되어 있으신 후에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 진단금을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암은 한국 사람 10명 중에 4명, 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도 10명 중에 3명 정도에게서 발병이 되는데요. 발병률도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 발병 후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진단금을 연봉의 대체 개념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본적인 치료비, 병원비는 의료실비 잘 아실 거예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병원비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90%, 지금은 좀 혜택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70에서 80% 이렇게 내가 낸 병원비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큰 질병이 걸리게 되면 직장을 잃을 확률이 좀 높죠. 그죠. 그때 이 공백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손보험에 이어서 암보험,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 이렇게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상황은 어떤 건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보, 손 다쳤어?
충남이 병원 가서 5바늘이나 꿰맸어. 5바늘? 나 이거 절대 웃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보험 된대? 아니 근데 충남이 안 된대. 왜? 지난번에 우리 아들 이에 금 갔을 때도 치아 골절 포함 안 된다 그러면서 보장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신랑이 손이 찢어졌는데 안 된다고? 아 그래 말이야. 충남이 남이 똑당해. 김충남 전문가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시켜놓고서 아니 시켰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짧게 할 줄 알았나. 퉁남이 똑당해 이렇게 하라지. 뚱남이 똑당해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김충남 전문가님. 네, 제가 이름이 뚱남이로 바뀐 줄 알았어요. 뚱남이. 자 어쨌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남편분이 손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5바늘이나 꿰맨 상태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드님 두 분의 아드님이 이에 금이 갔을 때도 치아 골절에 포함이 안 돼서 보장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남편분이 또 손을 다쳤는데도 또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속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상담을 해드린 분인데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소한테 먹이를 주다가 잡고 있던 끈을 소가 당기는 바람에 손가락이 크게 찢어져서 출혈도 많이 졌대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단순 피부 봉합은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서 수술비가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크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럼 이게 다친 거지. 이게 상해지. 뭐가 상해요? 이걸 왜 봉합한다고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완할 방법 없을까?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 실비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의료 실비로 병원비는 돌려받죠. 근데 추가적으로 수술비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수술이지. 네, 맞아요. 근데 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수술은 딱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장을 받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그냥 꼬매는 정도로는 보험금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야 너무하네. 그러니까 칼에 베어도 근육층까지 깊게 파이면 나와요, 수술비가. 아니 근육층까지 깊게 파였으면은 주고 근육층까지 안 건드리면 안 주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죠? 그래서 단순 봉합일 경우에는 수술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험사에서 만든 게 뭐냐면 창상 봉합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봉합하거나 오염된 손상된 부분을 제거해서 다시 합칠 때 이때는 보험금을 주는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상 봉합술. 그래서 보험증권에 창상 봉합술 적혀 있으면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업상으로 이렇게 많이 다치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베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창상봉합술이라는 약관 특약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어요. 이걸 가입을 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사연 속의 주인공 분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길래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네, 50대 중반인 남편분이 월 보험료 40만 원, 아내분은 또 30만 원,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 두 분이 각각 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셨었는데요. 그럼 적은 돈을 낸 것도 그렇죠. 아닌데. 네. 네, 맞아요. 근데 아내분이 일단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남을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만 과도하게 가입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막상 남편분이 뭐 단순 봉합으로 수술비로 또 청구도 뭐 해서 돈이 안 나오고 아드님이 치아파절 말 그대로 이가 깨진 거잖아요. 그때도 골절 진단감이 안 나오니까 아 이거 보험 이렇게 가입했는데 안 나오니까 속상하다. 그런 마음이 좀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남편분의 보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남편분께서는 종신보험과 종합보험, 상해보험, 거기다가 이제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총 40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네. 이 중 종신보험은 주계약 사망보장으로만 이루어진 보험으로 30년 납 중에서 15년 정도 절반가량을 이미 납입하신 상태고요. 건강보험은 주로 전화로 가입하신 상품이 많아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이 가입이 돼 있으셨고요. 10년 갱신, 15년 갱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적립금까지 넣어서 한 10만 원 정도 아이고. 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전화로 가입하신 상품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도 일단 문제로 보이고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싸게 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굉장히 비싸게 10만 원으로 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일단은 4인 가족의 남편분부터 짚어보고 있는데요. 남편분 40만 원, 혼자서 40만 원을 내고 계신데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짚어볼 거고요. 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지도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돈키호테 2부 문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0분 4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큰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다시 한번 둘러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큰일이 닥쳤을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정경제에 정말 큰 구멍이 뚫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거 폭넓게 보험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손 의료비 예전 게 좋다. 실손보험은 예전 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복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뭐 무조건 그렇지는 않죠. 과거 한 2009년도 이전에 그때는 이제 표준화 실손이 적용되기 전에 각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낸 병원비의 100%를 다 돌려줬어요. 병원 가서 5만 3천 원 썼으면 5만 3천 원 그대로 돌려받는. 아니 통원비 5천 원 빼고. 근데 이번은 다 받고. 근데 거진 뭐 100% 받는다고 치면은 혜택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40대, 50대였던 분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5만 원짜리 보험이 실제로 20만 원까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100만 원을 청구했을 때 100만 원을 다 돌려줘야 될 사람과 지금처럼 바뀐 시비로 70에서 8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혜택은 많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병원을 많이 다닌다. 청구할 게 많다. 그러면 비싸더라도 유지하는 게 맞을 수 있고. 근데 나는 병원을 많이 안 다녀. 근데 병원비가 20만 원씩 나가 12만. 그러면 당연히 바꾸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자주 가는 것과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옛날 보험, 옛날 실손, 그리고 병원에 자주는 안 가시는 분들은 요즘 실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손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담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거의 100%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20에서 30% 정도까지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 드리는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금은 많아졌죠. 하지만 자기 부담금 자체가 200만 원의 상한선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 20%, 30%다 떼어가는 게 아니고 또 예전에 보장이 안 됐던 치매라든지 치질이라든지 뭐 치과 비용이라든지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안 됐던 실손 의료비가 지금은 또 되는 방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병원을 자주 가고 안 가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 실손이 보험료가 과도하게 많이 또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보험이나 다른 뭐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그런 보험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가 만약의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구멍이 너무 크잖아요. 나가야 될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사용한 돈을 받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첫 번째로는 실비보험이 뭐 이제 영유아기 때는 거진 한 돈 10,000원도 안 되고 한 3,4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대라고 쳐도 돈 10,000원밖에 안 돼요. 30대, 40대 되라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3만 원씩 1년씩 내면은 36만 원이잖아요. 10년을 내도 360만 원이. 근데 큰 사고,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큰 병원비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실비보험밖에 없습니다.
병원비, 그러니까 뭐 치과를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어딜 다쳐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실비 보험도 따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실손 의료비라는 게 내가 실제로 손해 본 내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반드시 실손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보험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께도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다른 건 다 정리하더라도 실비 보험만큼은 남겨두시는 게 좋고. 근데 2013년도부터는 이제 의료 실비가 단독으로 나왔지만 그 이전에는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증권에서 실비와 기본 기약만 남기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크게 줄 수도 있어요. 네.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 거를 가져가면서 네네. 유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실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아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대로 이제 차감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실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다고 한다면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을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수술비를 가져가시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반대로 쳐나가는 거죠. 수술비 보험부터 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렇죠. 마지막에 실손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는 이제 4인 가족 그런데 8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너무나 큰 돈이 매달 나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남편분이 40만 원씩 매달 내고 계셨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갱신보험도 많았고 운전자 보험에도 10만 원이나 내고 계셨어요. 그죠? 김준남 전문가님. 네, 운전자 보험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뭐 회사 다니는 분들, 출퇴근 분들 이런 분들은 돈 10,000원 정도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택시, 뭐 버스 이런 분들은 뭐 3, 4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많은 이유를 봤더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적립보험료를 맞아요.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보장과는 별개로 그냥 쌓이는 보험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장보험료 10,000원 더하기 적립보험료 4만 원. 그러면 매월 내는 보험료는 5만 원이죠. 근데 이 보장보험료는 그냥 소멸성으로 없어진다고 쳐도 4만 원은 적립, 뭔가 쌓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4만 원씩 낸다고 치면은 1년이면 48만 원, 뭐 10년이면 480만 원이잖아요. 10년 뒤에 돌려받는 금액은 4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보험사에서 또 수수료 떼어가는 면목이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최소로 넣거나 안 넣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 돈을 따로 모으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 집 장판 밑에다 모으시는 게 더 많이 남을 거예요. 네. 자, 남편분의 보험 가짓수도 많았고요. 갱신형 보험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과 관련한 이슈로 보장을 좀 받으셔야 될 때는 실제로 받아야 되는 보장은 좀 범위가 적으셨고요. 이어서 아내분과 자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남편분과 큰 차이가 없이 30만 원의 보험료 중 실손이 포함된 종합건강보험 빼고는 전체가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30년 만기 어린이 보험인데요. 실손은 그 속에 가지고 계셨지만 보장은 암 진단금과 입원비만 일부 들어있는 보험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월 80만 원이면 1년으로 따지자면 거의 1,000만 원씩을 보장성 보험으로 내고 계신 건데 그렇죠. 대부분이 갱신형, 거기다 보장 범위도 좁다니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30년 만기의 어린이 보험 그리고 실손과 암밖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네.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렇죠. 실손도 만기가 30세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우리 남편분의 종신보험은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성인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가정의 사망 보장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 보장만 설계해 놓은 상태여서 이제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망보험 줄인 감액 완납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보장만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 대신 건강보험으로 암과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은 물론 수술비가 지급되게 종합 설계를 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가입 이후에 사실 법규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또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으셔서 변경 후에 운전자의 상해 특약까지 넣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까지 포함해서 28만 원으로 줄여
줄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월 40만 원 납입하시던 보험료를 28만 원으로 줄여드렸으니까 한 12만 원 정도는 절약이 되신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내분 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내분은 이제 보험 가입 건수에 비해서 보장의 범위가 좀 좁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근데 또 문제는 또 혈압약과 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다행히 수술이나 입원료는 없으셔서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간병인 보험을 보완해서 30만 원씩 불입하던 보험료를 짜잔 18만 원으로 또 줄여드렸습니다. 또 12만 원을 세이브하셨네요. 남편분 12만 원, 아내분 12만 원, 이렇게 2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간병인 보험을 보완하셨네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즘은 가족들이 그 케어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간호사가 그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해주시는 데도 있겠지만 무릎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든지 어깨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간병인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병인 보험이 예전에는 갱신형 상품으로만 판매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몇 회사에서 비갱신 형태로 간병인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분 다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 줄었지만 보장의 범위는 꽤 늘어났습니다. 이제 두 자녀들만 남았는데요. 두 자녀들은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자녀분들의 30세 만기 보험은 실손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30세여서 100세 만기 전환 실손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은 납입이 2년 후면 만기가 돼서 30세에 주계약 전체를 돌려받는 환급형이다 보니까 실손을 제외한 주계약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100세 만기 보장성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 20년 납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분들은 진단금과 수술비에 뭐 치아팔절까지 보장되는 골절 상해까지 종합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네. 보험료는 각각 8만 원과 9만 원으로 17만 원 정도 돼서 가족의 총 보험료는 80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기로 한 어린이 보험이 앞으로 한 2년 후 정도면 완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최종 57만 원까지 줄어서 약 23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장의 범위는 당연히 넓혀드렸고 화재보험도 요청하셔가지고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재보험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김충남 전문가님 해주셨는데요. 화재보험도 요청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화재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나 실수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발생 확률은 낮지만 위험도는 또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화재보험은 10,000원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아파트나 빌라 또 주택 등 거주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10,000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임시거주비로 대부분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네. 보험료는 10,000원이지만 임시거주비가 하루에 또 25만 원 정도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배상 책임이나 화재 손해, 가재도구 손해 등 보장까지 알차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줄어든 보험료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까? 네, 줄어든 보험료는 두 분의 노후를 위해서 변액연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남편분이 50대 초반이신데 10년 납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퇴 후에 경제 활동을 마치시기 전에 이제 보험료는 납입이 끝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나고 그리고 연금 개시 전까지 유지만 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보험사에서 약속한 연금액까지 보증이 되고 그리고 수익이 더 나면 연금액은 더 올라가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만족도도 아주 높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주식에 투자가 되면서 원금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셨다면 그 걱정이 싹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분이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첫째, 보험은 가입의 우선순위가 있다. 질병과 상해 둘 다 보장되는 실손보험, 그리고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을 먼저 준비하자. 둘째,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으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가져가자. 셋째, 줄어든 보험료는 노후를 위해 투자하자. 네. 자, 세 가지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김충남 전문가님 내일 예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막막한 재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많이 말을 이렇게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봉선미 전문가,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아이들이 항상 듣는다고. 네, 그죠? 봉선미 네. 전문가님,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했어. 기어가는 웃음소리 내면서 우리 그 주혜경 아나운서처럼 호탕하게 좀 웃으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엄마는 어쩔 수가 없다. 영상 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츠 올릴게요.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